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37세 장미란 씨. 자, 체질 알 수 있나요? 텐더마인드 체질일지 터프마인드 체질일지 이제 바로 아시는 전문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유추를 합니다. 여기 실종 전단지를 이 가족분이 직접 만든 거죠. 이렇게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고 이제 이분의 인상착의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볼게요. 이름은 장미란, 만 37세고요. 여성이고요. 2026년 5월, 개사월이죠. 요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5월 12일에, 이제 그 밤에서, 야밤에서, 그 다음에 5월 13일, 그 다음에 새벽, 그 시간대에 이제 CCTV에 찍혀 있는 그 모습이 있었고, 제주도 한림읍, 미란 씨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제주도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해서 제주살이를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고 아마 남친이랑 같이 이제 동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미혼 여성입니다. 실종 당시의 모습은 여러분 사진 보셨겠지만 긴 생머리고요. 그다음에 158cm 추정되는 키고요. 마른 체형이고 그리고 애교 섞인 말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목에 금팔찌를 착용했고 그게 이제 사진에 나와 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사진을 보고서 추정되는 체질은 있거든요. 이제 크게 체질은 이렇게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있잖아요. 텐더의 양인과 음인 있고 터프의 양인과 음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추정하는 체질이 있는데 물론 이게 전문가가 보면은 이제 3초 만에 체질을 알 수 있지만 저는 그 수준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도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교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전단지에. 이 전단지를 쓸 때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어요. 이분을 찾아내고 싶은 지금 마음이 막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애교 섞인 말투. 자, 애교라는 말에 이 단서가 있어요. 애교는 이 텐더마인드 체질에 있을까요? 터프마인드 체질에 있을까요? 보통 애교는 텐더마인드 체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체질 특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단지를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5월 12일에 그렇게 실종이 돼서 한 3일 있다가죠. 한 이틀 있다가죠. 5월 13일 새벽에 이제 또 그렇게 CCTV에 찍힌 거니까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도 뭐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이제 모르겠으니까 또 이제 또 그 다음에 재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그 우리 미란 씨가 제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육지에 사는 그 사촌 여동생이 또 신고를 했을 때 그 전에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좀 텀이 있었느냐? 경찰이 그 미란 씨랑 통화를 했는데 미란 씨가 나 좀 혼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고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내 위치를 내 남자친구나 가족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경찰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론 이 지금 미란 씨랑 지금 이 경찰이랑 어떤 그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통화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찰은 통화를 했다고 하고 통화 기록에는 통화 기록이 없어요. 지금 이 IT 시대에 지금 이 뭐 정보통신 이 4세대 시대에 통화를 했다는 사람의 말이 있는데 그 전자기기엔 통화 기록이 없어.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랬는데 그런 그 두 사람에게도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사건 사고에는 체질 충돌의 법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실종된 미란 씨는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로 추정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양인과 음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앞에 통영살인 사건에서도 살해를 당한 여성은 66세 여성 만나이라고 하면은 지금 쥐띠이실 텐데요. 살아계시면 그분께서도 제가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추정했잖아요.
수정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체질 실천한 지 12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그런 단어를 네,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 충돌의 법칙이라는 거는 쌍방에 일어난 일일 때 한쪽이 텐더면 상대방은 터프라는 얘기예요. 이혼했을 때 한쪽이 텐더면 상대방은 터프라는 이야기입니다. 폭행 사건이 있을 때 한쪽이 텐더면 상대방은 터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소송, 뭐 재산인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법적 분쟁에서. 역시나 소송에서도 한쪽이 만약에 터프다 그러면은 반대측은 텐더라는 얘기예요. 상해 사건, 무슨 살해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는 항상 이렇게 체질 충돌의 법칙이 네,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경찰 이제 지금 직위 해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직위 해제될 만하죠. 그런 지금 일련의 일들은 여자 화장실을 몰래 봤다. 자, 터프마인드 체질과 텐더마인드 체질의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의 내장 기능 차이는 성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간과 심장으로 터프와 텐더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반지를 일부러 끼우고 또 이제 옷도 이렇게 입고 배경색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사실 체질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 목, 화, 토, 금, 수인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기 목과 화에 해당하는 거에 골드를 끼웠죠. 골드는 기운을 위로 올려준다. 업 시켜준다. 그 한의학 전문 용어로 하면은 보해준다는 뜻이에요. 왜 목에 해당하는 간과 담 그리고 이 화에 해당하는 심장과 소장을 업 시켜줘야 될까요? 이 텐더마인드 체질은 그 심장과 간이, 그러니까 간과 심장의 기능이 저하된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목이 상징하는 게 이렇게 파랑색이고요. 또 이 화가 상징하는 게 이렇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색상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이크 색깔도 파란색이네요.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텐더에게도 도움되고 터프에게도 도움돼요. 텐더에게는 텐더의 그런 간과 심장을 보완하는 색이니까 이것만 딱 봐도 오늘 저 김습관 그 습관 매니저 그 사이당 김씨 오늘 그 파란 이렇게 셔츠 입었네. 파란 블라우스 입었네. 왜 파랑 입었지? 아, 텐더는 간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간을 위로 올려주라는 거구나. 아, 간을 위로 올려주라고? 아, 그러면은 알코올 섭취를 술을 좀 마시지 말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간을 기능을 안 그래도 다운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다운시켜주는 건 바로 또 당근이 대표적인데 지금 저렇게 파란 거 입은 거 보니까 텐더한테 그 당근 먹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도 숨어 있어요. 또 제가 이게 배경에다 빨간색을 놨잖아요. 우리 김 코치가 저렇게 빨간색을 배경으로 한 거는 텐더마인드 체질은 안 그래도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심장 기능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아주 심장을 망가뜨리는 커피 마시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또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텐더한테는 그래요? 그럼 터프한테는 왜 도움이 될까요? 이 텐더랑 터프는 맞는 음식이 거의 반대예요. 이 공통되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 말고는 아주 성질이 약한 식품 빼고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텐더와 터프는 정반대니까 제가 입은 색깔, 여기 제가 비치한 어떤 배경 색깔과는 반대의 색상을 취하시는 게 터프한테는 유리하다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4개의 체질, 이 이론은요, 나한테 좋은 게 뭐지? 나한테 맞는 게 뭐지? 그거를 찾아서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해로운 게 뭐지? 나한테 안 맞는 게 뭐지? 그런 거를 자꾸 빼는 거.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 해로운 거 안 먹고, 나한테 해롭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좀, 그런 어떤 대상도 좀 피하고,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과 심장이 그러면 터프마인드 체질은 저하된 게 아니라 항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터프마인드 체질은 여기 제가 골드 대신에 여기 뒤에 지금 이 목, 화, 토, 금, 수 중에 금과 수는 제가 여기 실버를 끼웠죠. 실버는 기운을 빼주는 거예요. 다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간, 심, 비, 폐, 신이니까 폐랑 신장 기능이
텐더는 항진되어 있어. 그러니까 공평해요. 어떤 거는 저하되어 있지만 어떤 건 항진되어 있어. 그럼 항진되어 있는 거는 다운시켜주면 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사해준다 그래요. 사해주면 돼. 그러면 터프는 얘랑 정반대예요. 간과 심장이 너무 항진되어 있어서 그래서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간덩이가 붓고 심장이 너무 항진되어 있어서 강심장인데 얘네를 사해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지. 그리고 또 반대로 터프는 여기 이 금과 수에 해당하는 거 폐, 대장 그리고 여기 신장 방광의 기운이 너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해요. 음식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터프는 간과 심장이 항진되어 있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간덩이가 크고 강심장이어야 할 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체질 충돌의 법칙에 뭐 다른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경찰은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목소리 아주 중요한 그 체질 판단의 근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요. 내가 끌리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진짜 듣기 힘든 목소리는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 경찰분의 제가 뭐 다른 정보는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경찰이 그러면 지금 직무를 유기해서 지금 직위 해제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터프마인드 체질이든 텐더마인드 체질이든 체질 위에는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 책임감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성격적으로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이는 굉장히 완벽주의고요. 아주 그냥 심할 정도로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은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란 씨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없을 리가 없어. 그리고 텐더마인드 체질은 기질적으로 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굉장히 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쇄살인범은 대부분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그들을 찾아내고 쫓아가서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범인을 잡아내려고 하는 직종 프로파일러는 또 대부분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텐더라고 했으면 그렇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텐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작겠죠. 그리고 심장이 저하되어 있어. 그렇다는 건 마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면은 더 마음이 동해. 그래서 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더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더 강한 사람이 있죠. 강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더 약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약자를 보면은 더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자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약자를 짓밟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종된 우리 미란 씨는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다고 허위로 이야기했던 경찰분은 터프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같이 동거했다는 그 남자친구는 제가 더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많은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어떤 행적이라든지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어떤 파일이라든지 네, 그런 거. 근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또 가족분들도 뭐 이렇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촌 여동생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텐더는 텐더에 더 끌리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그리고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거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되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든 이제 미란 씨가 좀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미란 씨를 찾기를 저도 바라고 네, 기원을 할 건데요. 그래도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이제 남친이란 말이에요. 남친이 처음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남친과 그 경찰이 내가 그렇게 해서 잘 수습했고 처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친이 그거를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럴 때도 아마 체질 충돌의 법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남친도 이제 그 경찰과는 반대쪽 체질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원래 알고 있던 가족이라든지 원래 내 뭐 지인이나 친구 말고도 아주 우발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생겨요. 이렇게 뭐 경찰이랑 우리가 살면서 경찰을 대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연히 생기는 인간관계에도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급 병원에 갔는데 뭐 진료를 할 때 의사가 만약에 랜덤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그 의사와 내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랑 내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갈 수도 있죠. 만약에 그분이 진료하는 게 내가 만약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만약에 질병이라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우리의 인연론, 그걸 우리가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적용이 돼서 좋은 인연, 나한테 좋은 인연, 그러니까 선연이라 그러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좋은 인연 만나고 싶죠. 누가 악연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저는 텐더로 감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참고로 이거는 워터, 파이어, 어스, 에어. 이거는 물, 불, 흙, 공기인데 사상의학 용어로 하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태양인과 소음인은 텐더마인드 체질이고 소양인과 태음인은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텐더마인드 체질로 12년 전에 감별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텐더니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의사도 텐더일 때 저랑도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텐더는 텐더끼리 잘 통하고 맞는 음식도 같아요. 음식이 호환돼요. 터프도 터프끼리 잘 통해요. 그리고 맞는 음식이 같아. 그럼 터프는 우연히 만났는데 랜덤으로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의사와 내가 인연이 좋고 궁합이 잘 맞고 합이 잘 맞으려면 그 궁합이라는 건 남녀 간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와 환자 간에도 궁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질병도 잘 낫잖아요. 더 잘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우연히 어떤 경찰에게 연락을 했어. 내 여자친구가 실종됐다. 지금 한 이틀이 지났는데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경찰과 내가 어떤 그 케미라 그러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고 하면 나랑 경찰이랑 같은 체질일 때 그게 훨씬 더 잘 돼요. 물론 뭐 이거 기본적인 일이니까 이거는 어떤 일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의사한테 진료 보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했을 땐 그 매뉴얼대로 그 기관에서 다 할 거니까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체질을 안다 그러면 저라고 하면 저도 항상 제가 텐더만을 만나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텐더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안목을 기르려고 노력도 하고 평소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인과응보가 될 만한 나쁜 업보를 쌓을 만한 일을 최대한 안 하지만 저도 인간이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되겠어요. 저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텐더만 만나라는 법도 없거니와 더 그게 쉽지가 않은 거는 한국에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이 아주 많아요. 인구의 한 약 3분의 2가 터프마인드 체질이어서 내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터프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직종의 특성상 경찰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고 공무원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고 군대에는 당연히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고 검찰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고 의사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고 많은 그런 종류가 그런 직종이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면 경찰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경찰과 통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내 사건을 담당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조라든지 그다음에 목소리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 묻어나게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텐더인지 터프인지 아마 저는 조금 느낌이 있을 거예요. 12년 허투루 체질 실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경찰이랑 목소리만 지금 듣고서 실종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실종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훨씬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건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한 일을 내가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우울하거나 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지금 신고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라고 해봐요. 우리 미란 씨의. 그러면 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우리 미란 씨 주변에 또 누군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사람, 왜냐하면 체질을 몰라도 다양한 사람이 할 때는 그 중에는 터프마인드 체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이 같은 경찰이 꼭 전화를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근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추천합니다. 그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텐더마인드 체질에 이제 두 개의 체질이 있는데 양인과 음인이 있는데 둘 다 간과 심장이 저하된 체질이기는 해요. 그런데 간이 훨씬 더 기능 저하인 체질은 양인이거든요. 간 기능이 그러니까 평생 그냥 간 기능을 올리고 간 기능을 업시키고 이게 그냥 평생의 숙제야, 요 양이는. 그런데 이 간 기능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제 몸에 영향을 주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이잖아요. 근데 잠을 자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을 자는 시간. 제가 이제 앞서서 통영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터프마인드 체질은 동물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당연히 있어요. 뭐 식물에도 있고 세균과 바이러스에도 있듯이. 그러면 터프마인드 체질은 그 동물은 야행성에도 강하다고 그랬죠. 야행성에 강하기 때문에 야행 그 밤 늦은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자, 술집에서 보통 그런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술집은 언제가 가장 그 피크 타임이에요? 야심한 시간이죠. 밤 늦은 시간. 그쵸? 근데 이 텐더마인드 체질은 간이 워낙 약해. 간이 약해가지고 야행성에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자꾸 야행성으로 생활하면은 몸도 망가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을 돌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시계. 우리 그냥 시계 말고 몸의 시계. 그거를 이제 경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마사지 이런 거 할 때 뭐 경락 마사지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거 잘 안 해봤는데 우리 몸을 12개의 대표적인 경락이 2시간씩 맡아서 흘러요. 그러면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간 경락, 간 경락이 도는 시간이 있어. 그거를 간 경락 유주 시간이라고 하는데 간과 이제 담은 세트예요. 그래서 간 2시간, 담 2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텐더는 잠을 자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담 경락이 유주하는 시간이 자시예요. 자시. 자축인묘진사 어미신유술에 아시죠? 그 다음에 간 경락이 유주하는 시간은 축시예요. 자시랑 축시. 그래갖고 자정 전에는 자야 돼. 텐더는. 안 그러면 간이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CCTV에 우리 미란 씨가 찍혀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찍힌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뭐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심한 시간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터프는 야행성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굉장히 활동에도 몸에 지장도 없고 굉장히 그 시간이 자기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굉장히 쇼타임이에요. 그러나 텐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활동하는 거 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막 경찰이 또 도마 위에 오르는데
속상하죠. 그리고 요새 막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막 경찰 조직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그 인구 비율 자체가 터프가 경찰에도 많고 검찰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어떻게 되든 또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좀 그런 조직에서 좀 더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원래대로 했던 대로 하면 또 같은 일은 또 반복되고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런 강력 범죄라든지 사건 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CCTV가 없는 나라가 없는 곳이 없죠. 한국은 CCTV가 진짜 엄청 많은데 이 또 CCTV가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머루 흥한 사람 머루 망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CCTV로 흥해서 CCTV에 오히려 이제 약점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다 아주 간단한 그런 무슨 이렇게 계산이 있잖아요. 뭐 숫자 계산 뭐 만약에 뭐 17 더하기 19 더하기 24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다 휴대폰에 계산기 어플 켜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뭐 17 더하기 19 더하기 14. 그리고 예전에는 휴대폰 번호도 외우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 요새는 휴대폰에 그 저장된 연락처를 안 보면 아마 기억 못 하실걸요? 그런 것처럼 CCTV가 아주 많아, 곳곳에. 근데 CCTV가 그냥 촘촘히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통영 살인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왜 그 경찰분들이 이제 당연히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경찰분들의 그런 노고에 굉장히 이렇게 노고를 인정하고 더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더 수사에 잘 전념하실 수 있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초기에 너무 이렇게 대응할 때 좀 미흡한 게 있었다라고 지적받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많은 유튜브나 다른 많은 평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너무 사건을 빨리 어떤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그 CCTV, 뭐죠? 그 통영에 그분 사는 집의 장미 터널에, 그러니까 그 집에는 CCTV가 여러 대 있었는데 그 장미 터널에만 잡혔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그 잡힌 그 CCTV 때문에 너무 다른 것들을 빨리빨리 그냥 그러니까 간과를 한 거죠. 너무 그냥 빨리 범인이 이렇게 특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골 마을에 사람도 몇 살지도 않는데 이러면은 바로바로 딱딱 나오니까 아유 금방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CCTV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 계산기 어플이 없어 휴대폰에, 그리고 내가 휴대폰에 저장이 되지 않았어 전화번호가, 그러면 내가 더 다른 많은 단서들이나 다른 노력을 하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더 추정을 하거나 자료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뭐 전화번호를 어디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숫자 계산을 해야 되면은 뭐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막 연필로 이렇게 세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CCTV라는 게 우리한테 축복일 수 있죠. AI가 우리한테 축복이듯이. 그러나 CCTV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부분도 있고 AI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히려 놓치는 부분, 더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에만, 물론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너무 그런 기기, IT 기계나 CCTV에만 의존하는 그런 수사,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항상 이거 2년의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찰에 어떤 사건을 의뢰할 때도 한 분한테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 한 군데만 가고 딱 끝내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제대로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분들도 그 원래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이 72시간이래요. 72시간? 후딱 가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점도 있다.
오늘 아셨잖아요. 이런 체질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신고를 좀 더 그 다양한 신고자가 다양한 경찰에게 하는 거를 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사건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저는 이 체질 실천의 또 기본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질병이라 그러면은 뭐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명의들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전설적인 명의들. 근데 병이 나고 나서 고치는 거는 중수, 하수 그렇대요. 근데 병이 나기 전에 고치는 의사는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그래서 병이 나기 전에 고치는 방법이 바로 예방의학이고 그거가 바로 이제 이런 체질의학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맞지 않는, 그러니까 텐더는 텐더를 먹어야 되는데 터프를 먹어서 병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게 몸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터프는 터프를 먹어야 되는데 텐더를 먹어서 계속 쌓이다가 그게 이제 임계점에 달하면은 그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식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꺼내볼게요. 어떤 식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식품을 꺼내서 터프마인드 체질이 먹방에 굉장히 강한 거는 그 체질 특성이에요. 아까 이제 어떤 장기는 항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장과 소장이 항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소장이 그런 그 위장 기능, 소화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소장의 길이가 한 5m, 6m, 12지장, 회장, 공장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키고 위장이 막 용광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먹방을 굉장히 잘하게끔 세팅되어 있는 체질이거든요. 쇼맨십도 좋고 방송에도 굉장히 적합하고 뭘 먹어도 소화도 다 잘 시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먹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말린 거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제가 너무 연기입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막 먹다가 지금 이거를 보시는 유튜브 아니 지금 시청자 제가 입에 탁 넣었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전주에서 갑자기 이걸 먹으니까 전주에서 모텔에 온 중년 남자 여자가 있었어. 중년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차를 대고서 이제 그 체크인을 하고서 4층인가 거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그 데스크에 있잖아요. 안내에 이제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주차장에 이제 다른 차들도 대고 뭐 빠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그 체크인을 한 그 중년 커플이 중년 남성 여성분이 갖고 온 차가 2칸을 차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차를 좀 제대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전화를 했나 봐요. 그 투숙한 방에다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이제 안 받으셨나?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번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 여자분이 받았고 뭐 어떻게 해서 했나 보죠. 그리고서 이제 그 사장님은 모텔 하시는 분 되게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막 가서 계속 침구 정리하고 방 치우고 막 그렇게 해. 근데 또 이제 객실이 좀 이제 조도가 좀 약하다 그러죠. 조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차는 거 있죠. 이렇게 라이트를 차고서 머리에다 이렇게 두르는 거 차고서 계속 뭐 그런 일을 하셨나 봐요. 가서 다른 방 침구도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이제 4층에서 그 아까 들어간 그 투숙한 이제 분들이 다 이제 뭐 어떤 일을 다 이제 볼일을 보시고 그 방을 나오셨나 봐요. 근데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막 밀기까지 하고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너무 막 심한 그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년의 남녀가. 그래서 왜 이렇게 욕을 했나 봤더니 아니 그 차를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냐.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너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더 가관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게 질겅질겅 씹다가 그 모텔 사장 입에다가 푹 넣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일을 처음 겪어봤을 거예요. 그 모텔 사장님도. 근데 그게 이제 들고 있던 게 아귀였대요. 아귀. 아귀는 생선이죠. 저는 이제 아귀의 체질을 알고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그게 이제 제가 늘 참고하는 포 휴먼 타입스 연구소, 그러니까 사체질 연구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자료도 있지만 이제 일부 회원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자료도 있는데 아귀는 전체 공개로는 아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텐더랑 터프의 딱 모습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곱게 생기고 좀 더 단아하게 생겼다 그럴 경우가 많고요. 텐더는 굉장히 거칠고 좀 네,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터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귀포를 평소에도 자주 먹기 때문에 그 모텔에 와서도 그거를 계속 씹고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CCTV 영상을 보시면 되게 아시겠지만 그 중년의 커플 중에 그 여성분이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막 흥분해서 그랬겠지만 그리고 그 남녀가 있어도 왜 항상 더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막 이렇게 주도하고 리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분노에 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긴 한데 이제 그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체질이 보이거든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뭐 체질을 딱 볼 때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이제 사례 수가 계속 쌓여야 이 체질 보는 안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체질이 누구다 그러면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시면 그런 거에 이제 좀 안목 쌓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미란 씨랑 그 경찰 이야기처럼 항상 어떤 사건 사고는 체질 충돌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특히 그 사건에서 훨씬 더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분의 체질을 딱 봤을 땐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체질 충돌의 법칙이 터프 대 텐더 혹은 텐더 대 터프인데 더 사이즈가 크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반대일 때 그래요. 그럼 여기는 아까 불이었으니까 불의 정반대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더 사건의 사이즈가 더 커요.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봤을 때 공기랑 흙과 공기도 서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그 사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모텔 사장님은 텐더 마인드 체질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양인과 음인 중에서는 그 여성 이 아귀포 먹던 거를 그 사장님 입에 막 밀어넣고 막 삿대질하고 밀치고 막 폭언을 하고 그 한 여성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의 정반대 텐더마인드 체질의 요 음인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아귀포 먹다가 상대방 입에 넣은 거는 어떤 무슨 징벌 규정이라든지 그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 시국이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특수 폭행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침이나 어떤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침은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런 걸로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그 코로나 백신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코백회라고. 거기에 보면 그분들 주장으로 말씀을 하자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2천 몇백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또 굉장히 심한 후유증은 2천 몇백 명 곱하기 10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아도 죽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을 수도 없었어요. 백신을 안 맞아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물론 코로나도 체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도
개한테도, 고양이한테도, 쥐한테도 있는 것처럼 뭐 식물, 뭐 동물에 다 있다고 하는 게 세균하고 바이러스에는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체질이 텐더라고 하면 터프한테는 더 치명적일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프라고 하면은 텐더한테는 더 치명적일 거예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하죠. 지금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그 최근에 그거 검색해 보니까 뭐 5천 명인가 이제 사망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게 잘 저기 해야 될 텐데,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텐더인지 터프인지 체질이 있을 거고,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그 코로나를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영향이 있던 것도 이 체질의 영향이 있는데, 이 체질 중에서 특히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 곳에 가만히 못 있고 돌아다녀도 그 반경이 굉장히 넓고 막 누구 만나서 막 이야기해야 되고 밥도 막 혼자서는 못 먹고 막 같이 만나서 먹어야 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이러스 그 전염 그 코로나 만약에 사태라든지 에볼라 사태가 있다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좀 더 자제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있죠. 이제 음식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 단면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이 먹은 음식 그런 거가 어떤 좀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은 그 커플은 100% 불륜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죠. 거기에 그 전주 그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아까 그 날짜가 8월 19일이었고 저녁 7시 반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 모텔에 같이 들어갈 때는, 중년의 그런 남녀가 들어갈 때는, 그리고 그 두 분이 그 CCTV에 찍혀 있는 거 보고, 물론 이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으나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애정행각을 짙은 애정행각을 하고 막 뽀뽀도 하고 뭐 당연히 그 스킨십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었는데, 만약 부부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부부가 금슬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불륜이라고 하면은 불륜은 공식이 있어요. 아까 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불안한 것을 내가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륜을 저지를 때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륜의 공식은 항상 반대 체질이에요. 내가 만났을 때 불꽃이 튀고 정말 평생에 만날 수 없는 사랑을 만난 것 같고, 이게 막 세기의 사랑인 것 같고 이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불륜의 공식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으나 이 불안한 마음일 때니까 불안한 거를 끌어당긴다는 거는 반대 체질을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륜으로 맺어진 커플이 그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이, 이게 반대 체질이 그렇게 오래오래 잘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도 반대 체질이면은 오래 계속 잘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불륜으로 만난 경우에는 또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만약에 반대 체질 부부라고 하면 뭐 이렇게 체질을 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해를 하고 맞춰 사는데 도움이 되고요. 뭐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종교로 좀 이렇게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인품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도 유지가 되긴 하는데, 반대 체질인데 돈 많아도 이혼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항상 돈이 많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 보고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은 또 이렇게 깨진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아직 짝을 이루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텐더는 텐더를 만나시고 터프는 터프를 만나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되고요.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에도 도움되고요. 또 범죄에 좀 노출 안 되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요, 먼저 이제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모텔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막 횡포를 부린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 경찰을 부른 거는 그 여성분이래요. 여기 모텔에 왔는데 이 모텔 사장이 막 폭언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뭐 바보예요. 거기서 다 그런 거 조사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장님은 불송치로 됐고요. 그 여자분, 그 신고를 했던 그 중년의 그 여성분은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구청에서 거기 모텔에 조사가 나왔대요. 여기 신고 들어온 게 있다고. 그 위생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불만을 갖고 신고 들어온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여가지고 혹시 이제 그렇게 복수하려는 마음, 원한의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미란 씨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어떤 뭐 질병이 됐든 범죄가 저기 하든 일단 중병에 걸리고 나면 그리고 막 큰 암에 그러니까 그런 암에 걸리고 나면 아주 심한 암에 걸리고 나면 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의사가 병이 낫고 나서 고치는 거는 중수나 하수라고 했는데 병이 생기기 전에 고치면 고수라고 한 것처럼 이런 사건도 미리 방지하면 좋죠.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고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송 한번 해보셨어요? 그리고 경찰에 가서 고소해보셨어요?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또 고소하면 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일은 계속 생기고 또 그런 송사가 벌어지면 변호사 사야 되죠. 또 거기 막 계속 법정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사람 사실 피를 말리고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살면서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검찰이라든지 일반인은 얽히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모텔을 하고 있어. 만약에 제가 모텔 사장이라 그러면 모텔은 이제 그 장소의 특성상 그러니까 어떤 장소는 고객 중에 텐더마인드 고객이 더 많이 오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업종은 터프마인드 체질이 더 많이 오는 업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텔은 어떨 것 같아요? 모텔은 아까 뭐 심야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술집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텔은 그리고 그런 술집들은 터프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륜의 공식이 반대 체질이라고 하면은 터프가 오는 만큼 또 top 텐더도 많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 모텔에 그리고 이제 뭐 술집은 당연히 우리는 뭐 다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터프 친구들이 또 텐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다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만약에 모텔 사장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체질을 실천한 지 12년 됐으니까 그러면 딱 손님 보면은 아 텐더다 터프다 알겠죠. 그리고 텐더다 터프다 알아도 누가 더 주도하는지 여기는 그 전주의 그 모텔에서 그 남녀 커플은 여성분이 차를 몰고 왔나 봐요. 그리고 여성분이 훨씬 더 리드를 하더라고요. 남성분은 좀 이렇게 좀 뒤에서 좀 있는 것 같고 여성분이 굉장히 이렇게 리드를 했는데 그럴 때 누가 더 그 둘 사이에서 누가 더 주도적인지를 한번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도적인 사람이 텐더인지 터프인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터프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이다. 그러면은 정반대일 때 훨씬 사건의 그 크기가 크다 그랬죠. 사이즈가. 그리고 만약에 제가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이다. 그럼 터프마인드 체질의 요 양인과 훨씬 더 정반대니까 사건의 사이즈가 크겠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주도하는 그 사람이 터프 체질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엮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차키를 받을 수 있나요? 모텔에서? 그러면은 그 차키를 받아놓고 이제 누군가 클레임을 걸어서 주차장에 간 걸 거 아니에요. 누가 아, 나 주차하려고 봤는데 누가 두 칸에다가 중간에다가 해놨다. 저 차 좀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왔을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냥 차키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주차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님이랑은 그냥 체크인 할 때 체크인 할 때만 얼굴 보지 않나요? 체크인 할 때 말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떠한 이슈도 일어나지 않게끔 그 방에서도 뭐 필요한 것들 딱딱 이렇게 해놓고 매뉴얼대로 하고 어떤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 규정에 이 사람이 클레임이 걸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최대한 엮이지 않게 그리고 체크인 할 때는 뭐 돈 받고 키만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만. 그래서 웬만하면 얽히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텐더가 터프를 안 만나요? 터프가 어떻게 텐더를 안 만나요? 근데 만나도 텐더랑 터프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이 체질 위에는 인품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굳이 텐더 대 터프, 터프 대 텐더의 그 격돌, 충돌을 말할 때는 어떤 사건, 사고, 뭐 아니면은 이런 강력 범죄, 그런 데서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부는 다른 관계랑 다르잖아요. 내가 사회생활할 때 내가 반대 체질이랑 일할 때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다른데 그게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는 달라요. 몇 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목소리 파장도 달라. 목소리도 서로 듣기 별로 싫을 수도 있어. 먹는 음식도 달라. 성격도 반대야. 사고방식도 달라. 처음에 콩깍지가 씌어서 몇 년은 이제 모르죠. 그때는 이제 그냥 우리가 무슨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정신이 차려졌을 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게 다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또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반 관계에서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체질 위에는 인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 보여드린 김에 요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앞서가지고 그 정제환 할 때 이제 정제환이 그 편의점에서 요거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2개 샀나 3개 샀나 그랬을 거예요. 요게 들어있는 요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게 없어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것만 봐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단면 하나만 보고 뭐 무슨 체질일 것 같아요, 뭐 뭘 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막 한꺼번에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그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돋보기를 보고 본다, 아니면은 현미경을 이렇게 통해 본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는 거를 저 위에 올라가서 높은 층에서 본다, 아니면은 더 올라가서 드론 뭐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타고서 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넓게 다양한 걸 보거든요. 자, 정제환은 말씀드렸죠, 어떤 체질인지. 네, 요 체질의 요 타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보여요. 아까 그 전주 모텔에서 그렇게 그 난동을 부린 그 여성분처럼요. 그러면 그 여성이라든지 이제 정제환 고 범인한테도 이제 이게 이렇게 와닿는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정제환이 이거를 맨날 마셔, 이렇게. 사람 죽이고 편의점 와서 이거를 샀다.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평소에 이거 엄청 즐겨 먹는 거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체질일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은 성격이 아주 강한 애들이 있어요. 성격이 강한 애들은 그러면은 저는 지금 먹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보약이죠. 성격이 강하다는 거는, 요 음식이. 그러면은 반대 체질한테는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과일이,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터프에 과일 맞는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있죠. 아니 이거 이 젖을 꼭 소한테서만 짜야 나와요? 포유류는 다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그런 식품을 계속 개발하고 발굴해서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한테 맞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입니다. 맛있네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먹었어도 정제환은 몸이 망가질 거고, 그것 또한 이제 인과응보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단면을 좀 보여주는데, 모르고 먹는 거, 모르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정제환한테 주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몰랐다, 무지했다, 그거는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게 텐더라는 걸 알고도 제가 정제환한테 줬다? 그러면 저는 죄 짓는 겁니다.